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 그리고 특별한 분들과 함께 영상을 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주제는 산재였잖아요. 즉 육상 근로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바다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과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난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신 우리 노무사님들, 지금 세 분이 긴장하고 계시는데 긴장하지 마시고요. 좀 질문을 듣고 답해 드리는 형식으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할 건데, 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 세 분의 노무사님들이 워낙 산재에 대해서 전문이니까 디테일이 다른 부분은 뭐가 있을까? 이제 실무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어떤 질문부터 해결하면 될까요? 선박의 소유주도 어선원 제외를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의 선주인 거잖아요. 이게 근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선박의 선주라는 개념과 선장의 개념이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 저는 사실 선장이니까 저는 배 주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선호사님은 이거를 상정하신 것 같아. 선주이면서 선장인 분이 어선원 제외 가능하자겠죠. 이게 우리 산재로 치면 뭘까요? 중소기업, 자영업자 특례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말은 선주인데 배를 탄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선주일 뿐이에요. 배 소유주인데 배를 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조업에 노출되지가 않는데. 그죠? 그러니까 선주와 선장의 개념은 다를 수 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진짜. 저도 처음에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 네. 어선원제 신청하려면 그러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일단은 이 어선원 재해보상법에 적용이 돼야겠죠. 그럼 뭐를 보면 되겠어요? 적용 범위를 보면 돼요. 어선원 재해보상법 제6조를 보면은 원칙적으로 어선원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선원이다, 즉 바다 위에서 배를 타신 분이면 무조건 어선원일까? 선원법에 적용되시는 분이 있고요. 어선원 재해법에, 즉 어제법이라 하거든요. 어제법에 적용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어제일까? 그거는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산재와 육상근로자와. 개정되기 전에는 5인 이상, 최근에는 1인 이상이거든요. 1인 이상의 상시 근로를 사용하면 되듯이 이거는 뭐가 있냐면은 3톤급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배를 타시는 분이면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은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어선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은퇴한 지 오래되신 분들도 이런 어제법에 적용이 돼서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일을 그만하신 분들, 우리 할아버지가 배를 타셨는데 고기 잡으리 하셨는데 귀가 안 들리는 것 같다. 그럼 이게 과연 어선원 제외 대상이 될까? 그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퇴직과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상병을 진단받은 날로부터 최초 요양인 경우에는 3년, 즉 휴학급여 이런 등등, 요양급여는 3년, 유족급여, 장의비, 장애급여는 5년. 그 시효는 있겠지만 퇴직과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결론적으로는 퇴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선원 제외로 이제 소음성 난청을 받는 경우에 그 장애 보상 수준이 산재법상 소음성 난청과 같은가요? 보상 금액도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 인정 기준을 우리 어제법에서 그대로 준용을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 기준은 똑같은데 금액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산재법은 이제 난청만 놓고 보면은 7급, 6급, 4급이 연금 대상이잖아요. 어제법은 연금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보상을 인정해줄 기준은 똑같다. 다만 7급, 6급, 4급인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산재법이면 평생 연금을 받겠지만 어제법은 연금이 없다. 일시금으로 끝난다. 이게 차이가 있죠. 예. 보청기 지원 기준도 동일한가요? 그건 똑같아요. 그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소방공무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제법으로 양측 50dB 이상의, 50dB면 10급 이상이네요. 10급 이상의 그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장애를 이미 받았을 때도 어선원 난청을 다시 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동사무소 장애를 받았다. 뭐 이거는 제가 아까 이런 전제를 깔지 않았습니까? 산재법이랑 어제법이랑 큰 틀은 같다. 국가장애, 소위 이제 동사무소 장애를 하잖아요. 동사무소 장애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반 육상근로 산재 대상이 됩니다. 산신청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이후에? 되죠. 응, 되죠. 똑같아요. 다만 조건이 있죠. 우리 5년이 넘으면 못해요. 네. 5년이 넘으면 못합니다. 그거는 산재법도 그렇고 우리 어제법도 그렇고 유족급여, 장의비, 장애급여는 시효가 5년이에요. 결론은 가능하다. 다만 동사무장애 진단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친척 어르신 분들 중에 화물선을 타시는 분이 있고 화물선. 또 원양 어선을 타시는 분도 있어요. 이 두 분도 이런 어선원제 이런 난청과 관련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바다 위에 계신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재해가 어선원 재해 보상이랑 선원법이 된다. 근데 아까 제가 어선원의 적용 범위를 원칙적으로 배 타시는 분이고 3톤 이상이면 되는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원양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화물선 있잖아요. 이런 분은 글쎄요 선원법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게 난청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선원 재해보상법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방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소음성 난청이에요. 그럼 이분 산재법상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분이 난청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는 건 아니죠. 왜? 이분에게는 관련된 법이 있잖아요. 뭐요? 공무원 재해보상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원양어선이나 이제 이런 분도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가능한데 없다라면은 선원법이나 관련 법에서 받을 수 있고 어제법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왜냐면 어제법의 적용 범위 외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